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의 딸이죠. 그 프로포폴이라는 마약 성분이라고 알려진 이것 때문에 그동안 많은 보도가 돼서 이제는 익숙하신 단어일 겁니다. 이부진 사장이 이걸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의 강민수 기자입니다. 요즘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 상황 이런 것들 좀 묻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쁠 텐데 또 한 번 보자고 해서 미안했고 흔쾌히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그 특종 많이 하면 나중에 좋은 기사 써도 별 스스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데 한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보도하게 될 때마다 그 다음 아이템의 이제 목표치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네. 강민수 기자를 부원으로 데리고 일하는 부장은 아주 행복하겠군요. 행복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계속 아이템 발제를 가촉을 합니다. 네. 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보도가 나간 뒤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삼성 측에서나 호텔신라 측에서나 또는 이부진 씨 본인이거나. 일단 보도 이후에 이부진 사장 측에서는 이 성형외과를 다닌 건 맞지만 예. 불법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답을 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죠 아마 예. 병원? 그래서 저희 제보자분의 이제 핸드폰, 그러니까 주요 정황들이 담겨 있는 예. 핸드폰을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2016년 초반에 그 제보자분이 성형외과에 근무할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담긴 카카오톡 내용들을 이제 디지털로 복구를 했고 네. 그 이후에 지금 경찰 쪽에서도 그 다양한 그 병원의 자료들, 예를 들어서 병원 내에 있는 그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포함해서 관련 자료들을 지금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난 상황인데 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겠는지 일단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가 본래 하기 어려운, 굉장히 진도 나가기 어려운 수사입니까? 문기적거리는 겁니까? 이게 사실 작년에 제보자께서 이 성형외과가 있었던 그 강남경찰서에 일단 한 차례 제보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예. 당시 강남경찰서 그때는 언론 보도나 이런 것 없이 바로 경찰서에 네, 제보했다 경찰서에 이거죠? 가서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제보를 했는데 그 당시 그 강남경찰서 수사관이 그 또 다른 직원을 직접 만나셨어요. 만나고서 병원의 직원. 예, 병원의 제보자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예. 직접 만나서 수사를 한 거죠. 네. 조사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 그 직원이 전혀 이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일단 수사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그 당시 수사관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 직원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을 못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취재에서는 어쨌든 그 제보자분의 그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예. 그때 당시 이부진 사장이 온 걸로 추측이 되는 여러 가지 날짜들 추정을 했고, 그래서 이게 좀 수사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작년 당시 수사관은 한 번 그 다른 직원만 불러서 이렇게 수사를 한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지는 않았고 네. 최초 제보 때, 최초 신고 네, 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타파 보도가 나가서도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자세한 수사 진척도는 현재 파악이 힘들다. 네, 지금 일단 철저한 함구에 붙이고 있다. 함구에 이거죠.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하나 물읍시다. 주치의 이부진 환자 이부진 씨를 담당했던 주치의는 만나봤습니까? 예, 병원장. 예, 병원장. 그 성형외과의 원장 분도 저희가 취재를 가면 일단 취재를 거부하면서 예. 바로 경찰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취재하러 가면 이게 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일단 어쨌든 경찰을 불러서 그 상황을 모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경찰 보통 요즘 부르면 3, 4분 안에 오죠. 4, 5분 엄청 길어야. 빨리 옵니다. 예. 네, 거의 뭐 경찰에게 요청하는 바가 뭡니까?
나는 취재에 응하기 싫은데 이 친구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니 떼어달라 뭐 이런 겁니까? 일단 누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함을 주고 기자증을 보여줘도 예. 믿질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출근을 못하게 한다. 저희는 이제 정당하게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가로막지도 않았고 분명 출근길을 막 가로막지도 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이제 경찰 수사관이 직원을 한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원장뿐만 아니라 단련이 돼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부진 씨가 프로포폴을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투여받아야 할 맞아야 할 상태의 환자인지에 대한 주치의 공식적인 입장 같은 거였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아예 노 코멘트. 인터뷰 거부합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경찰 진술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걸 경찰서에서 확인 안 지금 해준다면 그러니까 마약 수사반에서도 예.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 그렇죠, 하고 계속 그렇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답답한 상황인데 후속 보도가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뉴스타파의 후속 보도를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서 이 건을 단독 보도한 강 기자를 바로 취재해야겠다. 강민수 기자를 바로 취재해야겠다 싶어서 좀 보죠. 저희가 어쨌든 제보를 받고 처음에 이제 너무 내용이 제보자의 진술 내용 너무 구체적이어서 예.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했었고 그 인터뷰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사용했던 핸드폰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그 포렌식을 맡겼고 사전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 카톡에서 복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오시는데 사장님이 오신 날 이거 볼까요? 첫 번째 화면 사진 한번 볼까요? 사장님은 아직 안 가실 것 같은가요? 라고 이제 그 제보자분이 이제 이 카톡방이 이제 직원들이 쓰는 같이 카톡방인데 네 분이 직원들이 사용하던 카톡방인데 이 제보자분이 먼저 사장님 특정 인물이죠. 사장님은 아직 안 가실 것 같냐고 그랬더니 질문을 했더니 다른 직원들이 이번에 깨면 간다. 뭐 누군가 사장님이라 불리는 분이 계속 자고 있었던 그리고 거고 그 사장님이 누구인지를 이 단톡방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있죠. 얘기고 이번에 깨면 갈 듯이라는 걸로 봐서 처음 온 것은 아니라는 그렇죠. 것도 입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이 난 몰라 마약 장부 파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서 마약류 관리대장을 이 병원에서 작성을 하게끔 돼 있어요. 당연하죠. 조금만 써도 써야 되고 반절 쓰고 남으면 뭐 보관 또는 폐기를 해야 되고 써야 되죠. 엄격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파업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그런 넋두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마약 장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고 이 사장님이 오신 날에 그 프로포폴이 과다하게 투여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정황이죠. 그 다음을 보면 두 번째 사진 될 텐데 난 몰라 마약 장부 파업 이러니까 그러고 다른 직원이 이제는 웃을 일이 아니지 그러면서 유유유 이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난처한 상황이 됐다. 그렇죠. 사장님이 와서 집에도 안 가고 계속 누워서 프로포폴을 맡고 있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그 마약 장부를 관리하던 직원이 이제 파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후 31분에 송아무개 직원이 이번에 깨면 갈 듯. 그러니까 적어도 병원에 몇 시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오후 31분 현재로 6시 31분. 그러니까 오후 6시 31분 현재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은 그 병원에서 자고 있었고 이제 언제 깰지 모르지만 깨면 이제 가겠지. 뭐 이런 얘기예요. 통상 뭐 병원이 6시 반에서 7시 정도면 이제 퇴근 시간이 되는 거니까 7시에 문을 닫는데 이 제보자분 말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이부진 사장을 한 번 직접 뵀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자기 혼자 남아서 이부진 사장이 있는 VIP 룸에 들어가서 사장님 나가는 걸 이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부진 사장이 약을 좀 더 넣어달라. 더 달라. 네, 약을 더 넣을 수 있냐라고 물었고 어허. 그 제보자분은 이부진 사장에게 원장님한테 연락을 해보겠다. 원장님도 다 퇴근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원장님 약을 더 넣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안 된다. 돌려보내라고 해서 그 얘기를 이제 이부진 사장한테 전달했고 예. 그랬는데도 이부진 사장이 만족을 못하고 다시 직접 그 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네. 더 넣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어. 돌아갔다는 게 이제 제보자의 주장이에요. 그건 다 녹취가 돼 있죠, 물론 촬영이나. 제보자의 인터뷰는 다 돼 있죠. 그러니까 네, 예, 네. 제보자의 예, 그 네, 증언은.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카카오톡방에 네. 나와 있는 이런 대화들이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의사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적정량을 투여했는데 네. 투여받은 후에 환자 본인이 이부진 씨 본인이 좀 더 맞고 싶다라고 했고 의사로부터 거절당하고 네, 이게 어쨌든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양인데 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제 오전 10시, 11시에부터 성형외과에 와서 하루 종일 뭐 7시, 8시까지 프로포폴을 맞고 돌아가셨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이 들어있는 방에는 원장 외에 다른 직원들이 꼭 한 명씩은 옆에서 이부진 사장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포폴을 맞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사망하는 예, 이게 과다 투여로 해서 이제 호흡이 점점 느려지거나 해서 예. 심장이 멎는 경우가 생기는데 뭐 최근에도 이제 네, 어떤 의사의- 모텔에서 여자친구가 이제 네네네. 프로포폴 맞다가 죽는 일이 그랬죠. 생겼는데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혼자 맞을 수 없도록 분명히 이제 의사나 간호조무사의 이제 관리하에 누구의 입회하에 예. 환자 상태를 체크하면서 그래서, 예. 주사가 설령 의사가 처방한 만큼 맞는 중에라도 환자에게서 특이 반응이 일어나면은 곧바로 알리고 네. 투여를 일시 중단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부진 환자의 경우, 이부진 사장의 경우 어떤 때는 오전 10시, 11시쯤 병원에 와서 오후 내내 있기도 했다. 네. 네. 그 말은 그게 뭐 한 달에 최소 2번 이상 2번 이상. 예, 오실 때마다 그 하루 종일 VIP 룸에서 나오지 않았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BJ라는 이름으로 BJ 오셨다. 이부진의 네, 그 이니셜 이니셜 따서 BJ 오셨다라고 네. 서로 말로는 이제 구두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저희가 확보한 카카오톡 내용에는 사장님 또는 그리고 이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네, 이 씨가 오신다고 했다. 이 병원에 언제부터 다녔답니까? 제보자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다녔고 아니 이부진 씨가 이부진 사장 그러니까 제보자분이 어쨌든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다녔는데 다닌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마주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부진 사장이 들어오는 거 보고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 이부진 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걸 듣고 예, 그러니까 최소한 2016년부터 병원을 다닌 건 확실하고 네, 이부진 사장도 호텔 신라 통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겠고. 2016년도에 그 다쳐가지고 뭐 치료 과정에서 화상 치료가 네, 있어서 라고 피부 했죠. 쪽에서 이제 화상 치료가 있었고 재생 그리고 성형이라고. 눈 쪽에 눈꺼풀이 처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다녔다라고 수차례 다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혹시 그 두 가지의 이유로 프로포폴을 그렇게 장기간 투여하는지를 다른 의사에게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검하수, 그러니까 네. 그 쌍꺼풀 처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할 때 분명 이제 프로포폴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건 한두 차례에 불과한 거고 네. 그리고 이부진 사장이 왔을 때 다른 직원들은 이제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라고 말씀한 직원도 있었어요. 근데 보톡스 수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프로포폴을 주사를 놓지 않고 예. 직접 주사를 그러니까 보톡스 시술을 바로 하는 맞죠. 예, 그건 하는 마취가 필요 없는 네.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프로포폴을 직접 놨고 어쨌든 이부진 사장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뉴스타파 측에 제보한 병원에 근무했다가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 네. 그분의 뭐 신변에 뭐 이런 거 특별한 변동이나 특이사항은 없고요. 네, 그분을 제보한 이후에 경찰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이제 국민권익위에 네. 공익 제보 신고를 해서 이제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제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의료법 문제나 이런데 전혀 문제는 없으신. 병원을 그만두게 된 과정에 혹시 이부진 씨나 뭐 이런 것 관련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이부진 사장을 직접 뵌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VIP 룸에서 예. 퇴실을 도와드린 그날 이부진 사장을 보면서 나도 계속 여기 병원에 근무를 하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겠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그만뒀다고 말씀을 하세요.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불법적 그쵸. 프로포폴 네. 과다 투여에 어떻게든 연관되는 병원 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이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상황들을 그러니까 병원 다니는 순간부터 알게 됐고 본인이 직접 이부진 사장을 마주한 그 순간 내가 여기서 계속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고 이 내용을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작년에 경찰에 제보를 했고 예. 경찰에서는 제보를 한 이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결국 이제 올해 초에 저희 뉴스타파에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도가 미친 여파가 저는 꽤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 어간에 다른 좀 정치 쪽에 큰 뉴스가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커지지 못하고 물론 며칠 가긴 했어요. 네, 타사 후속 보도들도 대개는 한 걸음 진전된 것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특종을 주고받은 그러면서 얘기가 커지는데 근데 이부진 그거는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 사건은 사실 이제 이 성형외과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게 일단 직원들이 네 분 있었고 그리고 예. 나머지 한 분이 원장님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입막음을 하기가 좀 용이한 구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병원 자체가 이렇게 독특하게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예. 이렇게 강남 청담동에 꽤 비싼 그러니까 그냥 성형외과. 지나가다가 쌍꺼풀 수술 어떻게 되나 그 상담이나 받아보려고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뭐 그러기에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 아닌 거고 미리 전화를 해서 아하. 예약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예약을 해보려고 예.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냐, 누구 추천이냐 네, 이런 누구 추천이냐 거. 물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다른 여기자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그 신원을 전화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확인합니까? 뭐 누구 추천을 받았는지 계속 물어봐가지고 네.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예약이 못했고 그리고 이 성형외과가 차를 타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술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입 워낙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와 마주칠 필요도 없고. 없고 동선만 제대로 따라가면 네. 전혀 뭐 원무과 같은 걸 들를 필요도 없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만 아. 이제 몇 시에 누가 오면 그 방은 비어 있기 때문에 영화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이부진 사장이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병원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잡아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서 전혀 뭐 누군가와 마주칠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경찰이 계속 분석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고 기소 여부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수사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의 뭐 상습성, 불가피성, 불법성 이런 것을 규명하려면 의학적으로 또 규명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어쨌거나 재벌가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많이 모았고 지금도 귀추에 관심이 가는데 현재 수사상으로는 큰 진전은 없다. 아직 기소를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입건만 됐지 기소가 된 건 아직 아니잖아요. 예, 아직 기소는 안 했고. 그러니까 검찰로 넘긴 건 아니고 예. 아직 이부진 사장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 왔고 네, 예. 환자에 대해서도요. 예, 알겠습니다. 큰 관심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후가 어떨까 이런 것을
당시 취재했던 기자를 통해서 좀 더 중간 점검이랄까 해봤습니다. 물론 뭐 관심은 잘 갖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최초에 보도한 기자니까 그 이후 속보도 물론 먼저 쓰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일단은 뭐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봐서 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본 다음에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수도 있죠. 경찰로 하여금 움직이게 기사를 하나 쓰는 것도 있죠. 계속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좀 그것도 있고 뭐 기사로 네. 아예 그냥 기사로 써도 되죠. 뭐 몇 달째 감감 지지부진하다. 네. 뭐 그것도 충분히 그건 할 수 있는 말이고요. 할 수 있는. 네. 아무튼 뭐 뉴스타파 측에서 그런 것까지 당연히 알아서 잘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애정하는 시청자이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상당히 뜻밖이네요. 처방받은 것을 다 맞고 나서도 본인이 원해서 더 달라고 했다. 그 점이면은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를 짐작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바쁠 텐데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